17일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첫 회고록을 냈습니다. 사실 회고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뭐 퇴임하고 나서 10년쯤 뒤에 역사적 평가도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자기 주변 정리도 좀 되고 뭐 이런 상태에서 보통은 쓰는 건데 2년 만에 회고록을 내셨는데, 인권 규범을 존중하지만 똑같이 규탄 대열에서는 당장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책에는 탈북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방도 언급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먼저다? 라고 주장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자서전이 맞습니까? 그리고 변방에서 중심으로, 자기가 집권하기 전엔 변방이었는데 자기가 대외정책을 잘해서 중심이 됐다, 대한민국이. 이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적입니까? 저는 참 지가 찰 노릇입니다.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두 번째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문재인 회고록 논란입니다. 이미 지난 17일 여러분 아시죠? 17일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첫 회고록을 냈습니다. 사실 회고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뭐 그 퇴임하고 나서 10년쯤 뒤에 나이도 한 80, 90 뭐 이렇게 되면서 그때 이제 역사적 평가도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자기 주변 정리도 좀 되고 뭐 이런 상태에서 보통은 쓰는 건데, 2년 만에 좀 뭐 성질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회고를 내셨는데 외교안보편을 1편으로 냈습니다. 제목은 변방에서 중심으로. 제목부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원래는 변방이었는데 자기 덕분에 중심이 됐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보이시죠?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문재인 회고록 외교안보편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띠지를 보면은 이제 퇴임 2주년 첫 회고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58번의 순방외교 선진국 진입까지, 이렇게 해서 자기 이제 외교 치적 이것을 이제 선전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히는 긴박하고 숨가빴던 5년의 기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띠지를 벗겨내면 여기서 이제 평양에서 워싱턴까지 결단의 순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누굴까요? 문재인 지음 최종건 대담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최종건 씨가 누구냐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평화군축비서관,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일했던, 이게 이제 비서관이니까 1급짜리죠. 젊은 책사였고 연세대학교 교수 출신이에요. 지금 연세대학교 정외과 교수로 돌아간인데, 그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던 안보 책사였어요. 김정은과 회담할 때도 평양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뭐 문재인 김정은 간에 이제 남북 군사합의서까지 이제 체결하게 한 뭐 막구 주역이고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요 최종건 교수가 이제 대담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을 딱 보니까 우리 국민은 언제든지 더 멀리 나아갈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문재인 친필 사인이 들어간 것을 이제 보내왔는데, 이게 뭐 허민이 좋아서 보내왔겠어요. 다 이렇게 해서 아마 요 사인 형식으로 해서 이걸 인쇄해서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이제 쭉 보니까 변방에서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면 이제 목차 비슷한 것들이 있고, 그 목차를 몇 장 넘기면 결단의 순간, 운명의 그날 1부, 그 다음에 2부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자신의 대외정책, 그 다음에 정상회담, 남북회담, 미북 정상회담 성사,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안보정책, 대북정책, 한반도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려 660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대담을 했고, 그리고 외교 치적을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읽어보면서 참 죄송합니다만 좀 언짢은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뭐 자기 생각을 밝히고 책을 내는 건 좋은데, 이렇게까지 자화자찬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까지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최근에 뭐 계속 그 이 회고록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이 김정숙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된 논란 기억하시죠? 그게 이제 2017년도 11월 달의 일인데, 그때 이제 허황후 뭐 공원 착공식을 하는데 좀 뭐 이제 김정숙 여사가 이제 간 사안을 놓고 이제 정치권에서 굉장한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참석에 대해서 이제 뭐 역사상 최초의 영부인 외교 뭐 이런 얘기를,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부인 단독 외교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김정숙 여사의 이제 영부인 외교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셀프 외교였다.
그리고 인도 당국이 이건 뭐 초청을 처음에 한 것도 아닌데 그 당시 외교부가 인도 당국에 이제 알려서 김정숙 여사가 뭐 가게 됐다. 뭐 그래가지고 뭐 거꾸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인도 정부가 뒤늦게 초청장을 보내오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다. 비용을 뽑아 보니까 한 김정숙 대통령 부인이 안 갔으면 한 2,500만 원, 3,000만 원이면 들어갈 비용을 3억 원 이상 들여서 국고를 낭비해가면서 갔다. 그리고 뭐 가서 또 뭐 타지마할 뭐 이런 걸 뭐 관광하러 다니고 정말 뭐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래서 소위 윤석열 정부의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뭐 등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 특검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뭐 이게 여러 가지 법카 사용 의혹 등등과 관련해서 이제 김 여사의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을 낳은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한꺼풀 한꺼풀 이제 실상들이 드러나고 사실은 이게 인도 정부에서 처음부터 이제 초청한 것도 아닌데 결국 이제 김정숙 여사가 스스로 가고 싶어서 이제 외교 프로토콜을 만들어내고 환경을 만들어내서 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중앙일보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이제 논설위원이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글을 썼다가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때도 논란이었고 지금도 논란인데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이제 담겨 있죠. 그런 논란을 배제하고 사실 이 안에서는 대통령 부인의 최초의 단독 외교다. 예, 이렇게 주장했던 그 내용도 있는데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 9월 22일입니다. 연평도에서 이제 그 공무 수행 중에 실종된 이대준 씨라고 하는 저 해수부 공무원입니다. 서해 바다를 표류하다가 북한에 의해서 발견돼 가지고 결국은 이제 북한군에 의해서 총격을 뭐 수십 발의 총격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군들이 이제 그 시신에 이제 기름을 붓고 불까지 질러가지고 시신을 소회시켰죠. 대한민국 국민이 서해상에서 이제 말하자면 죽어가는 그런 어떻게 굉장히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게 군으로부터 이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보고가 들어간 군이 인지한 지 6시간 그리고 대통령이 안지 3시간 동안에도 살아 있었는데 그동안에 아무 일도 못하고 속수무책했다가 대한민국 국민이 두 딸의 아버지이자 40대 가장이자 또 딸 바보로 불렸던 대한민국 40대 국민이 죽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문재인 정부가 한 짓이 뭐냐면 이거를 자진월북으로 몰아갔던 겁니다. 월북하러 했다가 결국은 이제 북한군에 발견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음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식으로 몰아간 겁니다. 근데 자진월북했다는 정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바다에서 경랑에 실종이 된 건데 파도 치는 그 서해 그 깊은 바다에서 자진월북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수영해서 자진월북이라고 하는 게. 이거 자진월북으로 몰아간 거예요. 예.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옛날에 제가 뭐 이 칼럼도 쓰고 또 허민의 정치 카페에서 다루고 해서 많이 했는데 사건 발생 이틀 뒤에 겨우 이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립니다. 당연히 열렸어야죠. 즉시 열렸어야죠. 뒤늦게라도 열렸어요. 뒤늦게라도 열린 건 다행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 그 당시 어디 갔을까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우리 국민이 희생당한 것을 규명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고 있는 그 시간에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다는 사실 같은 시간대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북자의 말로로 이제 이 사람을 이대준 씨를 이제 몰아가면서 월북자 배신자의 비극 배신자의 끝은 저렇게 비극적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던 것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쨌든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미안하다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뭐 죽여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겠죠 메시지를 보내온 거를 또 들춰내면서 유시민은 역시 김정은은 계몽군주요 그러면서 떠벌리고요 또 김어준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북한의 소회 만행을 뭐라고 했냐면 일종의 코로나 방역이다. 네. 이렇게 궤변을 털어놨습니다. 민주당, 그 당시 여당이죠. 민주당은 북한 규탄 결의문 대신에 종전선언 관광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회고록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북한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연락할 길이 없었습니다. 연락망만 정상 가동됐다 하더라도 뭔가 할 수 있었을 텐데 속수무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만행에 대한 어떤 비판도 없었죠. 그리고 월북몰이에 대한 반성도 전혀 비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군에 의한 피격 사망 사건 1년 전입니다. 2019년 11월에
탈북 어민 2명이 이제 보트를 통해서 이제 그 동해안으로 해가지고 이제 귀순이사를 전달해 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취재한 뒤에 12월 9일인가요? 8일인가 9일인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무렵에 결국은 북한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시면요. 이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데 탈북 귀순 의사를 밝힌 또는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 취급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저렇게 강제로 북송하는 거 이거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 위반, 국제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난민을 저런 식으로 돌려보내는 거 국제법 위반이고요. 그런데 이들의 국민에 대한 그 북한 어민의 눈을 가리고 포승에 묶어가지고 버스에 태워가지고 딱 저 판문점 앞에 도착을 시킨 거예요. 눈을 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판문점이야. 딱 보니까 앞에 북한군 병사들이 서 있어.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탈북 어민들이. 왜?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서 북한 군사들한테 인계하는데 안 가려고 저 막 뒤로 발을 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당시 김정은 정권에 예상되는 살인 등 가혹행위를 방조했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강제 북송 왜 그랬을까?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 먼저다라고 평소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강제 북송을 했을까? 저는요. 김정은의 답방을 구걸한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해 2019년이죠. 19년 바로 그 달입니다. 11월 달 27일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게 돼 있는데 그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북한을 평양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김정은 답방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11월 27일 날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이 있으니 김정은 국방위원장님 제발 좀 와주세요. 이 답방을 기다리면서 강제 북송을 시킨 것 아니냐 저는 그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정황상으로는 이게 과히 틀린 분석이 아닐 겁니다. 왜냐면요, 이 북송하는 날 아침에 군사 전문으로 이 탈북자, 이 어민들을 북송시키겠다고 하는 전문을 때립니다. 그리고 30분 뒤엔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메시지를 또 김정은 국방위원장 앞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뭐가 담겨있냐? 바로 27일 날 열리는 11월 27일 날 열리는 부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 꼭 와주세요. 이 초청장이 담긴 내용을 띄웁니다. 한편으로는 탈북 어민들을 돌려보낸다는 메시지를 띄우고 또 잠시 뒤에는 또 김정은 위원장님 와주세요. 답방해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담긴 전문을 넣고 이렇게 플레이를 한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책에서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 자기 회고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권 규범을 존중하지만 똑같이 규탄 대열에 서면 당장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치적 자유에 앞서서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중시하는 입장에 서서 생각하면 마냥 그렇게 북한 인권만을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책에는 이 강제 북송,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언급도 없어요. 이것이 사람이 먼저다? 라고 주장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자서전이 맞습니까? 그리고 변방에서 중심으로 자기가 집권하기 전엔 변방이었는데 자기가 대외정책을 잘해서 중심이 됐다. 대한민국이. 이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적입니까? 저는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